자, 서울 한복판 망태기를 둘러매고 쓰레기를 줍는 도심 속 자연인이 있습니다. 일명 쓰레기 아저씨라 불리는 배우 김석군 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직접 한번 좀 자기소개를 좀 해주세요. 배우 시작한 지는 이제 한 26, 7년 차 정도 된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를 작년부터 시작했고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유튜브를 좀 그렇죠, 시작을 그렇죠, 했고 최근에는 유재석 씨랑 만나서 예능 프로그램 몇 같이 번 했죠. 나오고 그래가지고 네. 아주 재밌는 시간을 희한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친구 때려치고 남자 여자로 만나봅시다. 영화 속 판타지인 줄만 알았던 이 영웅담을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아 이건 쓰레기야 이제? 네, 이게 이제 오케이 이건 뭐냐? 요즘 보니까 뭐 잡지 그 사진도 찍고 요즘 아니, 엄청 바쁘더라고요. 잡지 그런 건 늘 해오던 건데 오랜만에 다시 한번 해오던 건데 오랜만에 다시 한번 했죠. 오늘은 근데 느낌이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드라이도 하고 네, 네, 이게 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그 드라마 토마토 느낌이 쫙 나네. 아 그래요? 좀 나요. 아까 걸어오실 때 그죠. 예전 느낌이 드라마 토마토 느낌이 딱 나. 아니 그 사실 전에 그 예능 섭외가 쏟아졌을 때 콕 집어서 유퀴즈에서만 연락이 안 온다고 네네네. 좀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거의 모든 예능이 다 들어온 것 같아요. 유퀴즈도 거의 모든 예능. 유퀴즈만 안 들어.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연락이 안 온 거예요? 아니 연락이 지금 요번에 했잖아요. 아니 그 왜 이렇게 텀이 길었냐는 거죠. 아니 하다 보면은 제작진이 그게 그래서 네. 유재석 씨가 일부러 막았다. 아, 이런 소문이 있었죠. 정말요? 아니에요. 유재석 씨가 아니야. 김석군 씨 출연하는 거를 일부러 막고 아니 있다. 내가 선배도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막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으실 텐데. 네. 유재석 씨 편이네 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아니 근데 이제 어쨌든 예능계에서 이렇게 여러 프로그램에서 제안을 주셨는데 그 댓글들이 유퀴즈에 나가셔야겠네. 유퀴즈에서 연락 안 오셨나요? 유퀴즈에 곧 나가실 겁니다. 계속 이런 댓글들이 몇 달 동안 이어지는 거에서 또 방송 관계자들도 네네. 야 유퀴즈에서 연락 안 하니? 그래서 저도 이게 올 때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도 주변에서 그러니까. 예, 주변에서 저는 정작 그럴 그러진 수 않았어요. 있지. 예. 근데 왜 나오면서 우리가 또 섭외했던 2049는 왜 물어보는 거예요? 시청률 보고. 아니 우리가 시청률의 노예다 보니까 시청률이 그래. 어떻게 되나 좀 어쩔 수 궁금하더라고요. 없어. 네. 어떻게 잘 될런지 제가 봤을 때 모르겠- 오늘 방송 조금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게 이제 부담이 좀 되긴 하네요. 약간 나도- 요즘 시청률 요정이거든요. 그렇죠. 편하게 좀 씨가. 해보게 하겠습니다. 편하게 시청률 해보겠습니다. 요정이에요, 요즘. 아니 어쨌든 그 사실은 김석훈 씨가 이렇게 또 오늘 유퀴즈에 나와줬지만 세대별로 김석훈 씨를 좀 기억하는 요게 방법이 좀 다릅니다. X세대, 뭐 저와 같은 세대는 사실 이제 홍길동, 그렇죠. 그죠? 네, 저도 예. 홍길동으로 좀 많이 기억하고 있고. 근데 요즘 그 젊은 우리 분들은 이야기, 궁금한 이야기 Y 아저씨로 많이 또 아시고 최근에는 우리 또 쓰레기 아저씨 유튜브 콘텐츠 때문에 이렇게 조금 아저씨네. 다양한 세대에서 다양하게 지금 우리 또 그 김석훈 씨를 기억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유튜브 콘텐츠를 석훈 씨가 나오는 걸 보다가 쓰레기를 가지고 이렇게 뭘 하시더라고요. 그거 참 신기하다 해서 이렇게 저 보긴 좀 했는데 옛날에 넉말하고 있었잖아요.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페트병이라든가 종이라든가 이런 거를 모아서 청소의 의미도 있지만 이거를 통해서 뭐 사회적으로 좀 뭐 얘기거리가 좀 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여기다 버리고 가는 거야. 갖고 가야지. 쓰레기 줍는 사람 쓰레기에 어떻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게 된 거예요? 오늘도 좀 황사가 좀 있잖아요. 오늘 황사 있죠. 황사가 있고 미세먼지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재석 씨랑 저랑 어렸을 때 세우 씨도 마찬가지일 텐데 잘할 때는 황사가 없지 않았어요? 황사 미세먼지가 뭔지 몰랐어요. 황사 미세먼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2000년도가 넘어가는데 황사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고비 사막하고 네이몽구 지역이 사막화가 돼서 거기서 모래바람이 불어서 넘어오는 거죠. 이게 한반도까지 네, 네. 이어진다는 네, 거죠.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가 사막화가 되는 이유가 비가 안 오고 눈이 안 와서 거기가 사막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쪽에 무슨 환경적인 문제가 있구나. 근데 그 영향이 우리한테까지 미치는구나. 그래서 뭐 이렇게 계속 추론을 해보고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기후 위기라는 게 우리의 삶의 패턴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닌가. 뭐 우리가 많이 버리고 많이 사고 많이 쓰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닌가 해서 이제 쓰레기 아저씨 쓰레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죠. 그런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거는 항상 욕심과의 싸움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뭘 사고 싶다, 뭘 하고 싶다, 뭘 먹고 싶다, 뭐 이런 것이 어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심인데 이 세상의 많은 문제 중에 하나는 그런 욕심에 대한 문제니까 뭐 하고 싶고 사고 싶고 먹고 싶고 쓰고 싶고를 최소한 그래도 좀 뭔가 네.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네네네네. 차원인 것 같아요. 아, 저도 한 번씩은 이제 그런 생각 하잖아요. 사야 될 것도 있고 저는 또. 사야 될 것. 아 있어요. 제가 원하는 걸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물론 있는데 아니 그래서 샀잖아요. 네. 샀더니 그렇게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행복했어요. 아 그런데 너무 행복하잖아. 그래서 그걸 내가 입거나 차거나 뭐 보거나 이런 게 행복한데 그게 오래가? 솔직히 말하면 그래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 오래 안 가지. 오래 안 가. 옷은 일주일이고 차는 한 달이고 집은 1년이야. 좋은 게. 근데 뭘 산다는 거는 되게 흥분되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막상 착용하고 타고 다니고 보는 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니까. 자주 좀 만나야겠네. 자주 좀 저요? 뵀어요. 아, 예, 예. 자주 좀 뵀으면 좋겠어. 아니 사실 우리 쓰저 시전에는 이제 Y 아저씨. 예. 그렇죠. 이 사실 궁금한 이야기 Y. 야, 이게 지금 진행한 지가 몇 년 됐어요? 2010년부터 제가 했으니까요. 횟수로 15년, 와. 뭐 14년 그 정도 됐네요. 내 인생의 1순위, 내 심장, 마지막 내 편. 영화 속 판타지인 줄만 알았던 이 영웅담을 사실 현실로 굉장히 좀 옮겨놓은 놀랐어요. 어? 갑자기 궁금한 이야기 Y 김석훈 씨가? 예. 이건 좀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겁니까? 이게 뭐 이제 계속 연기를 쭉 해오고 있다가 제가 하고 싶은 게 딱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연기 외에 나레이션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라디오 진행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라디오 진행도 했었고 때마침 이제 궁금한 이야기 Y라는 프로그램이 제안이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아무 그냥 나레이션 한번 해보겠다는 이유로 했다가 이제 15년이 된 거죠. 야. 네. 요게 좀 15년 정도 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약간 직장 같은 느낌? 또 좀 들지 않을까? 그죠? 직장 같은 느낌 들죠. 네. 매주 가니까. 그러니까요, 네네네. 그러니까요. 목요일 저녁은 항상 SBS 저녁 구내식당입니다. 아. 목요일 저녁은. 아, 목요일 저녁은 그 녹화를 하고 구내식당에서 꼭 네, 식사를 네, 하고. 네. 7시 반에 그 식당이 마무리되는데 7시 반이 넘게 녹화가 끝나면은 이거 못 먹었네. 이런 아쉬움이 들 때도 있고. 사실 그 궁금한 이야기 한 15년 하면서 제가 연기를 할 때는 사실 좀 연기만 하다 보면 좀 편협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세상 공부도 좀 하는 것 같고 또 인간에 대한 공부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사실 석훈 씨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천상 타고난 배우상이다. 네. 예. 어떻게 이렇게 또 배우가 되신 건지 궁금하긴 해요. 제가 뭐 이렇게 뭐 끼가 많다거나 내가 뭐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한다거나 뭐 그런 쟤는 배우 해야 되겠네. 쟤는 코미디언 해야 되겠네. 뭐 얼마 전에 민식이 형 나오셨지만 민식이 형도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제가 배우가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냥 조용하고 그냥 뭐 사색도 좀 하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런 소년이었는데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크게 좀 몸이 안 좋았었어요. 위궤양. 정말. 예.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이 위가 안 좋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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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 소화도 잘 되고 막 이럴 텐데. 그때 진짜 소화력이 왕성할 때니까. 그렇죠. 근데 좀 이렇게 집안 내력도 그렇고 위가 좀 좋지 않은 집안이었는데 근데 위궤양에 걸려서 밥을 못 먹었어요. 거의 한 1년 가까이. 어머나. 죽막 먹고 빨간 걸 먹어본 적이 없어. 빨간 김치, 뭐 찌개 이런 거를. 그래서 그때 이제 가족끼리 이렇게 여행을 좀 다녔는데 강원도 양양에 가면 설악산 밑에 오색약수라고 있어요. 있어요. 알죠. 오색약수. 오색약수가 그 약수물 드셔보셨죠? 네, 굉장히 네, 이렇게 먹어봤어요. 위장이 좋다 그랬어요. 맞아요. 네네. 예, 예.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제가 이제 위가 안 좋으니까 내가 여기서 좀 있어 보면 어떻겠냐. 아 거기에. 네, 오색약수에 고등학교 1학년이. 그래서 그럼 좋다. 그래서 오색약수라는 곳에서 2달간 혼자서 민박을 했어요. 그 근처에서. 오색약수터 근처에 민박 집에서. 와. 네.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막 설악산 미치니까 눈 엄청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일 하루 일과가 아침에 일어나면 온천을 하러 가요. 온천이 이게 위에 좋다 그래서 온천을 하고 저기 이제 선녀탕이나 이런 데까지 산책하고 하고. 와요. 네. 그리고 이제 책 보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그 연극이라는 게 사실 이제 문학 작품이니까 네. 그때 책도 좀 많이 보고 그래서 내가 연극을 하면 어떨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게 궁금해요. 오색약수 먹고 좀 위가 어때? 좋아졌죠. 그리고 혼자서 그렇게 매일 온천을 하니까 매일 온천을 2달 동안 하니까 고2 학생. 네, 고등학교 1학년이 거의 매일 온천을 하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삶 자체가 네네네. 대단하네. 야, 그 부모님하고 여행 갔다가 전 여기서 2달을 살겠습니다. 네. 야, 이게 참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러다가 그 이제 책을 보고 이러다가 문학에 빠지면서 연극에 관심이 생겨서 이게 실제로 연극 영화과에 진학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연극영화과를 가고 이제 그 당시에는 방송국 공채가 있었잖아요. 네, 개그맨도 맞아요. 공채가 네. 있었고 배우도 맞아요. 공채가 네네. 있었어요. 근데 주변에서는 다 이제 탤런트 시험 보라고 막 그랬는데 나는 연극을 전공했으면 연극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딱 오디션 공고가 나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극단에 국립극단이라는 데 합격을 하게 되고 야, 거기 그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데인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게 되고 이후 이제 국립극단에서 연극을 하던 중에 처음으로 드라마 오디션을 본 게 이제 전설의 드라마 홍길동.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연극을 하려고 이제 막 연극 연습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SBS 프로듀서 분이 감독님이 저희 극단에 찾아오셨어요. 왔어요. 네.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작품을 준비 중인데 추천해 줄 만한 분이 없나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이 됐고 그 다음에 오디션도 받고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거죠. 밝은 세상 위에 한 목숨 바칠 뜻이 없는가? 근데 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저 사람 주인공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그랬어. 전래동화에 나오는 그 동화 속에 나오는 그 이야기에 나오는 홍길동이 왠지 저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홍길동 같은 느낌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만 해도 기획사나 뭐 이런 게 없었던 때문에. 막 이제 들어갈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쯤 기획사 없었죠. 그래서 좀 막 그 촬영 버스 타고 다니고 그 민속촌에 그 여관비 이런 게 다 개인이 내는 거예요. 식비 맞아요, 여관비. 맞아요. 근데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 버스 기사분이랑도 한참 잤어요. 버스 기사분. 어디서 잤다고요? 버스 기사분 예. 방에 제가 얹혀서 잤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가령 그 기사님, 네. 기사님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네. 이게 되게 근데 저기 철면피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 연출부에서 철면피가 아니고 좀 또 얼굴이 두껍네. 버스 기사님이 제가 들어가면 항상 코 골고 주무시고 계세요. 그랬던 생각이 나네. 야, 근데 진짜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기사님도 깜짝 놀라셨을 걸. 기사님이 좋아했어요. 아 그래. 네, 즐거워 왔다고. 와.